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지갭 있는데 구지갭 만들겠다.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 말씀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3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이런 담론들이 개헌으로 이어지는 이런 담론들은 국민들의 그 뜻이 어떤지를 살펴서 또 여러 전문가들, 의정 경험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을 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그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열흘을 앞두고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실천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걸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좀 의심이 많이 되고 또 만약에 이거를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은 선거 캠페인이 시작이 되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 이제 투표가 내일 모레인데 이런 얘기들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그 국민들의 그 논의와 이런 고민들을 담을 수 있을지 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행정 체제가 아니고 헌법 개정 이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자 이 말씀이었다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제가 윤석열 후보님 보면 가끔씩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고 그러시는 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이거 내부적으로 주장했다가 결국 관철은 안 됐는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랬다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따가 한번 그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답변 하나 부탁드리고요. 쇼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정치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로 만들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에는 2명 시의원, 구의원 뽑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되지 않습니까? 그 제3당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인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거 지금 조례로 다 바꿔놨는데 이런 거 고치자고 한 게 제가 아주 오랜 수건이고 오래전부터 밝혔던 입장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 말씀마저 드리는 김에 위성정당 먼저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저희는 계속 사과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3당에 사과드리고 있는데 국민의힘 먼저 그렇게 위성정당 만든 거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지 지금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까요? 하셔도 되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그때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여서 원래 그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 당들이 합의를 해야 되고 그 의석수 가지고 밀어붙인 역사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1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이걸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인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지금도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이군요. 저는 그렇게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두 번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핵 공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예를 들면 유럽식의 핵 공유도 소위 이제 수송 투발 이 부분은 유럽이 맡아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괌이든 본토든 놔두고 그럼 우리 전투기 가서 실어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냥 그 미국 전투기로 전폭기로 뭐 한다든지 이러면 똑같은 건데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대체 어떤 겁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저는 핵 공유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술핵 배치 얘기를 한 일이 안 후보님한테 여쭤보시죠. 네. 저는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저는 늘 주장해 왔습니다. 네. 하도 주장이 많이 왔다 갔다 하셔서 저도 잘 왔다 갔다 한 적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자, 한미동맹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미동맹은 이제 포괄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군사안보동맹에서 이제 기술, 경제, 환경 등등의 포괄안보동맹으로 발전했는데 윤석열 후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우주협력으로 확대해 가야 된다. 또 6G 등과 같은 이런 기술 분야 안보 확장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포괄안보동맹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그건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공이 외교가에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뭐 이미 구직에 있는데 구직에 새로 만들겠다. 예술고인데 예술고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게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네.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전쟁은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건 젊은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물론 러시아가 주권과 영토를 침범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 전쟁이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너무 거칠고 또 난폭해서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꼭 필요하냐 반론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LSM도 이미 개발했는데 그걸 쓰는 것도 이상하고 두 번째로 이 선제 타격하겠다. 그 선제 타격 전쟁 개시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쉽게 하시는데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억지력을 가져야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고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유약한 태도를 가지고는 오히려 더
평화가 위협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그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한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협약서와 또 미인스크 협정 이런 거에만 지금 의존을 했는데 우리 지금 민주당 정부나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저렇게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잠깐 반론하겠습니다. 예,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가 전에 이미 미국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말씀드렸고 그중에 4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 후보님이다. 최근에 2곳이 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연구소에서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다.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하게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아니면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그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47초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쓰겠습니다.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